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절대적 진리와 정의의 명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글을 본격적으로 해부하기에 앞서 인생 후반에 머물고 있는 입장에서 절대와 정의라는 두 구간 사이를 어떻게 항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삶의 통찰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사에는 절대도 없고 정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누구한테는 절대적이나 또 다른 누구한테는 배신적이 되어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삼국지를 읽고 느낀 소감을 말한 것입니다. 처음에 숨만 보였던 것이 1회에서 5회 반복이 넘어가는 시점엔 나무가지와 가지가지 흔들거렸던 잎새까지 보였던 느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시각의 관점은 제각각으로 바로 이 삼국지가 묘사하는 본질적인 내용일 것입니다. 여기에 절대는 조조를 떠올리며 정의는 유비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렸다고 생각한 게 처음 보고 난 후의 느낌이었고 반복 정독이 될수록 그 판단력은 분산되고 세분화되어 결코 그렇게 단정 지을 수만은 없었다는 것이 현재의 느낌입니다. 이제 그 입체적인 본질을 인생공학적으로 해부해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저버릴지언정 세상은 날 저볼 수 없다. 조조가 한 말입니다. 세상이 날 저버릴지언정 나는 세상을 저버릴 수 없다. 유비가 한 말입니다. 전자는 절대요, 후자는 정의입니다. 즉 세상을 이기려면 이 둘의 지론이 균형 있게 조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조의 절대적 실행력을 갖추되 유비의 정의로운 명분으로 사람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식의 공학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현대의 삶은 어떤 구조로 흘러가고 있는가? 이제 제 나이 정도로 세월이 흘러왔으면 이것을 구별할 때가 되었다는 징후일 겁니다.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가 되겠습니다. 회사의 생존과 나머지 대다수 직원을 지키기 위한 경영진의 입장입니다. 정의로운 결단이자 생존을 위한 절대적 선택입니다. 평생을 바친 헌신에 대한 배신적 처사이며 해고 대상자의 입장이죠.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불행입니다. 여기서 경영진은 큰 조직을 살리려고 군사를 베어냅니다. 직원들은 이 행위에 헌신과 노력의 배신감에 벌벌 뜹니다. 이거 도대체 누구 손을 들어줘야 하나요? 질서를 원하는 백성에게는 혼란을 잠재우고 법도를 세운 절대적 지도자입니다. 전통적 유교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들에겐 황실을 겁박한 정의롭지 못한 배신자로 기억됩니다. 이것 역시 도무지 누가 옳다고 해야 하나요? 인간은 불확실한 세상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찾기 위해 절대라는 기준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인생공학적 해석, 왜 우리는 절대를 갈구하는가? 강직한 원칙과 따뜻한 배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내 기준이 타인에게는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 내가 정의라고 믿는 것이 상대에게는 배신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것이 성숙한 고수의 자세입니다. 절대 대신 상황을 읽는 눈, 고정된 정의에 집착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인생공학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적을 만들지 않는 지혜, 나의 정의가 타인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말과 행동의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 내가 맞고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위치가 다를 뿐입니다. 절대적인 정의가 없음을 인정할 때 비로소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광활한 논리의 바다가 보입니다. 이번 연재의 핵심은 무엇보다 나의 정의가 누군가에겐 배신이 될 수 있다는 역설적 성찰을 전달하는 데 있습니다. 과거 재직 시 사업부의 공장장과 담당관리실장의 지시와 담합으로 기술교육의 성장기회에서 배제되고 현장 해결사로 무조건 배치되었을 때 나의 무한 성장의 발목은 묶이고 한순간 소모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큰 그림은 이랬습니다.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나를 교육시키는 것은 기업적 낭비요 손실이었고 현장 요소마다 문제 해결은 발등에 떨어진 위기 탈출 방안으로 기업적 측면에서는 더 큰 소득 창출의 그림이었던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자면 내가 본 측면에서는 기업의 이윤 추구를 도모하기 위해 나는 소모품 신세가 되어야 했고 나로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 성장 도약을 거짓말로 묶어버린 기업의 경영간부의 절대적 실리로 분노와 배신감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결국 먼저 기술한 기업의 구조조정 사례와 하등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러면 객관적 입장에서 당신이라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이것은 명백한 기업의 이윤 추구와 나의 성장 기회가 실종된 배신감의 충돌일 것입니다.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적의 얼굴이 바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즉 현역을 떠나 15년이 흐른 지금의 현실감은 상황의 인정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고소의 절대와 정의의 통찰 반성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로운 삶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